현대 한국인은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가치관, 이걸 지향하죠. 동시에 현대 한국인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적 문법, 한자 문화적인 문법, 이것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가치관은 때론 그 모순을 빚어서 충돌을 하기도 하고 모순을 안고서 그냥 흘러오기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충돌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 건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는 공과 사에 관한 관념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공과 사 그러면 이게 영어 public과 private 번역어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유교 체제에서 공과 사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요즘의 public, private 의미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대 그 가치관의 바탕은 개인입니다. 주체로서의 개인. 이 주체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가치도 의미를 지닐 수 없죠. 그런데 유교체제 가치관의 바탕은 개인이 아닌 전체입니다. 국가이기도 하고 천하이기도 하고, 즉 국가는 가족의 확장이고 천하는 국가의 확장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죠. 모든 가치는 이 천하의 완벽한 질서, 완벽한 천하 질서, 그리고 그 완벽한 천하 질서가 영속하는 것, 이 두 가지 토대 위에서만 모든 가치가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이 유교체제 사회였던 거죠. 그런 사회에서 이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골고루 나누다, 평분, 골고루 나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는 골고루 나누어주는 주체, 그러니까 공을 관장하는 우두머리,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의 퍼블릭 의미하고는 다르죠. 퍼블릭의 의미는 동등한 개인들의 공동체, 이런 의미인데 유교체제 사회에서 공은 골고루 나눠준다, 그리고 골고루 나눠주는 사람, 그 주체,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춘추시대에는 공실 또는 군장,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이런 뜻이었습니다. 공을 강조한다는 것은 공실을 강조해요. 즉 우두머리, 이것을 모든 사보다 앞세워야 되는 강조이거나 아니면 분배할 때는 공평하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공이라는 글자는 권위로서는 최고 권위를 담은 글자였던 거죠. 그리고 사는 원래 이렇게 썼습니다. 사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 이 벼화가 붙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벼화는 식량의 뜻이죠. 자기 몫의 식량,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 몫이라는 뜻 말이죠. 요즘의 프라이빗 의미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세울 가치는 아닙니다. 전체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내 몫을 챙기는 것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뒤였던 거죠. 심지어는 부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챙기지 않는 나의 몫, 이런 뜻에서 비밀리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비밀리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공과 사를 말하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체제 사회에서 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가치였다 이거죠. 누구도 이 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유익함, 보탬이 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글자는 칼날이 날카롭다, 이런 뜻이었는데 칼날이 날카로우면 편리하죠. 편리란 뜻이 되고 모든 일은 편리해야 이익이 되니까, 보탬이 되니까 보탬이라는 뜻이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 리와 용, 편리하고 쓰임,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당연한 가치이면서 최고의 가치죠. 공과 사를 구분한다고 해서 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는 당연히 취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권리는 아니에요. 만약에 리가 권리로서 받아들였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몫이 보장되는 것이겠지만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는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주어지거나 아니면 대부분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리입니다. 그래서 리를 향한 다툼, 이것은 항상 일상화됩니다. 다투거나 겨루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리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천하조차도 매니지먼트 한다는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겨루어서 차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자, 이는 당연한 가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에는 권리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대신 공이라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선공후사가 그겁니다. 개체인 리, 이것보다 사리보다도 전체의 공리를 우선한다. 이것이 선공후사라는 말입니다. 공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선이고 의다. 공리를 저버리고 사리를 추구한다. 이것을 불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공자가 견리사의라고 말하는 것,
이익을 보면 그게 옳은 건지 생각하라고 하는 누누이 강조된 것은 내 혼자만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괜찮은지 그렇지 않고 전체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인지를 살피라 이런 강조이죠. 성리학을 일으켰던 그 송유들은 왜 그렇게 공을 앞서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를 공은 천리와 짝하는 것이지만은 산은 인욕과 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그 당위성을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다만 그 역대 유교 관료 체제에서는 항상 슬로건만큼은 공사양리, 공이건 사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하는 통치하는 슬로건으로 등장합니다. 요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자 문화권이 이 전체를 중시하는 데 견줘서 서구 문화권이 개인을 중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서구 문화권은 권력이 집중되어야 되는 농업 위주 정착 문화 이런 패턴보다는 권력이 분산되는 상업 위주의 이동 문화 패턴이 더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인간은 모두가 다 유일신의 노예라고 하는 점에서 동등하다 이런 가르침의 종교 이것이 퍼진 탓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교 체제에서는 이 전체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리덤, 개인의 인디펜던스 이런 가치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승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월이 흐르면 서열이 일정 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낮은 서열을 그다지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하다못해 나이라도 점점 많아지니까 이 서열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죠. 게다가 모든 땅이면 모든 사람은 어차피 군주의 것이지 왕의 것이지 자기의 것은 아니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다지 집착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따라서 개인의 책임의식이라는 것은 조금 희박합니다. 나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나의 상위이자 또는 군주에게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대신 이제 개인이 공공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윗사람이나 군주의 시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유교 체제에서는 군주 은혜를 느끼도록 만드는 기술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의 그 일본 학자들이 서구 문물을 엄청나게 번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컨대 서양말 society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해서 한 30년 넘게 고심을 합니다. 처음에 인간 교제라고 그랬다가 교제라고 그랬다가 나라국자 국이라고 그랬다, 정부라고 그랬다가 또 어떤 번역은 세속이라고 했다. 또 어떤 데는 총체인 뭐 이런 여러 낱말로 번역을 해봐도 합의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사회라는 낱말로 합의하게 됐는데 그처럼 번역에 애를 먹었던 까닭은 소사이어티를 표현할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대등한 개인 주체로서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는 퍼블릭 사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한자 문화권에서는 주체적인 평등한 개인들의 횡적인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대에 이르러 서구 문화가 들어오자 중국에서는 사리를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리가 권리라고 하는 생각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이 조화로운 상태가 곧 천리이다. 이런 설명도 나오게 되고 20세기 초반 그 지식인 그 양계초는 신민설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이 삼광오륜과 같은 이런 사덕이 중시되고 공덕을 경시한 것이 중국이 쇠락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양계초가 얘기한 공덕은 전통의 공헌과는 다릅니다. 요즘 말하자면 퍼블릭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자각입니다. 전통시대의 공이 아니라 서구식의 퍼블릭 개념을 공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왕조 그 당시 그 학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교육부죠. 여기서 발표한 글을 보면 중국인들에게 부족한 덕목을 함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뭐냐? 상공, 공을 숭상해야 된다. 그리고 상무, 무정신, 문정시보담도. 그 다음에 상현, 지혜. 그래서 여러 교과목에 공덕의 뜻과 공동체의 효과를 자세히 기술해서 책을 펴내야 된다.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정부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때 정부에 요구하는 공의 개념은 퍼블릭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유교체에서 어느 날 이 퍼블릭에 대한 관념은 없었습니다. 질서를 위한 도리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도리에 대한 강조만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법치국가라 하더라도 이 퍼블릭에 대한 관념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 이런 데 대한 관념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 완장의 가장 중요한 구심력은 이런 공공성 실현에 대한 기대, 공공성이 외면되는 사회에서는 각자 도생의 이런 원심력만이 작동할 것이다. 개인 간의 갈등이 사회를 해체하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공공성 원칙이 표준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요즘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는 그러한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해야 되지 않은가. 국가가 그러한 역할을 못하면, 그러한 기대가 꺾이면 그 사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양과 서양, 여기서 이제 동양이라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을 가르친다고 보면은 서양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연구하는 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를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이렇게 보거든요. 동양 삼국은 집단주의고 서양은 개인주의다.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동양이 서양의 큰 차이는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다. 예, 그건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예, 그런 지적은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공과 사, 그러니까 원래 공과 사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프라이빗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은 관이하는 것은 모두 공이고 민이하는 것은 모두 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쭉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현대적인 관민 공사 개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은 공이고 공은 의이고 그것이 정당한 거고, 그에 비해서 사는 의심의 논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전통적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만을 향한 이득, 이런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용어에 있어서 큰 오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자도 늘 강조한 필야 정명호, 이름이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기초로 사유를 하는데 사유하는 도구인 언어가 서로 차이가 나면 사유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정말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공과 사에 관한 현대적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세기 초에 방금 설명드린 그 중국 교육부에서 나온 책에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차이에 대해서 전통 가치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강하게 교육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생각하는 공스, 코퍼레이션, 그것은 퍼블릭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교 체제의 사유 방식에 대해서 철저한 부정과 세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식민지 거치고 해방 이후에도 관념의 세탁을 거치질 않았어요. 아,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더 그런 개념이 분명할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공산주의 혁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혁명 경험도 있고, 그 뒤에 다시 사회주의 혁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통 파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10년 동안 전통 파괴 경험을 얼마나 치열하게 합니까? 과거 청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 사회죠. 그러나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전체적으로 부가 증가하니까 이제 과거의 관습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 소사이어티 말을 서양적인 개념을 동양에서 들여와서 그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대안을 놓고 검토하다가 사회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는데 중국어에서는 사회라는 말이 없었나요? 없었죠. 사라고 하는 글자는 있었죠. 사라는 글자, 회라는 글자는 있었죠. 네, 회는 그저 모인다는 건 일반 명사고요. 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땅을 얘기합니다. 토지, 일정한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 신입니다. 사직 그러면 종묘 사직 이러지 않습니까? 땅의 신하고 곡식의 신이 사직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하는 결사, 이런 것이 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 안에도 위계는 분명했죠. 근데 이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적인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할 글자를 찾지 못했던 거죠. 네, 어떻게 한국 사회가 어느 시점부터 사회라는 이익공동체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개인과 가족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로 뛰고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라는 가치관이 지배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서구 개인주의를 잘못 받아들인 탓이라고 보고요. 그게 개인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개인주의인데, 말씀하신 두레라든지 이런 공동체 또는 향약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향약도 내부적인 규율이라기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통제의 규율이었는데, 그것은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보다는 컨트롤하는 쪽이, 통제하는 쪽으로 많이 부각되는 거라고 봅니다. 품앗이라고 하는 것도 배려는 아니거든요. 품앗이는 아주 정밀하게 이득을 나누는 장치이지, 그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미풍양속으로서 이해될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